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드리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저도 아주 고민이 많은 주제고 여러분들 모두 고민이 많은 주제고 당장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인천광역시 교육청 연수구청과 함께 만든 마을문화교육 복합공간 개소식이 있습니다. 센터 2층에는 동부권역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연수구청에서도 직원분이 오시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담당 장학사와 학연교사, 주무관 등이 배치됩니다. 마을교육 활동가들도 저희가 이제 비상근직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고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벌어지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공통 요소들을 추출해내고 중간지원 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논의가 사태나 상황을 같이 공유하는 걸 넘어서 2022년 미래교육제도 혹은 더 나은 마을교육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정책 제안으로까지 꼭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제가 부족함이 나온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광역시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끊임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연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계속 부딪히고 있던 문제의식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양병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지원조직의 역사와 관련 논문들을 제가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봤어요. 두 가지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자유주의 방식이죠. 국적 서비스를 민영화하거나 효율성을 명분으로 해서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을 회피하면서 넘기는 것. 또 다른,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보면은 주관적으로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이 해야 할 상당 부분을 중간지원조직이 하는 거죠. 서류 페이퍼에 쌓여있는 독립적 의사결정 못하죠. 다른 하나는 사회 문제를 국가에 의존할 수도 없고 시장의 논리에서 맡길 수도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주권자인 시민이 스스로 우리한테 절실한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중간지원직을 만들고 국가와 시장 혹은 시민 사회에서 중개 조정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케이퍼빌리티 빌더, 역량 구축 이런 것들을 중간지원직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그러니까 중간지원직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산을 내놓고 중간지원직을 만들자고 해놓고는 사실 속마음은 이 어렵고 힘든 것을 빨리 대응해주면 안 될까라고 접근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왜 당신들이 독점을 해? 의사결정이나 집행을 시민 참여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중간지원직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저희가 좀 고민할 게 중간이라는데 도대체 뭐의 중간? 교육청과 혹은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대 사이의 중간입니다. 그러면 관관협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해요. 아니면 민과 관 사이의 중간일까라고 한다면 민관 사이의 입장 차이가 존재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겠지. 이것을 어떻게 중간에서 해결할 것인가. 혹은 행정조직인가 사회운동인가. 이 논의는 아마 그동안 많이 안 했을 건데 마을교육 공동체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특정 행정 지원 사업이 아니라 사회운동, 지역운동, 문화운동, 교육운동이라면 그 운동의 성격과 일정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행정 간의 이 간극 이런 중간일 수도 있겠지. 지원이라는 단어도 고민을 더 해야 될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는가? 관이 민에게 예산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지 혹은 민이
학교가 필요한 교육 공동체를 공급 지원하는 데서 중간 지원주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학교는 소비자가 되고 마을은 공급자가 돼서 중간에서 그 중개하는 화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니면 마을의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지. 아마 오늘 토론하면서도 많이 이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직이라는 건데요. 조직은 여러 조직이 있죠. 반조직도 있고, 국가 사기업도 있고, NPO 같은 시민단체도 있고, 비영리 민간도 있지 않습니까? 관청 공무원들끼리만 만들고, 아니면은, 관관의 민이 결합할 것, 아니면 민이 좀 주도하는 조직입니다. 이 단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단어 안에 수많은 쟁점들이 잠복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앞으로 조금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소리가 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역할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좀 부족한 걸 정리해 본 것은 저는 교육이 헌법 31조 1항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 교육받을 권리 모두를 국가장치, 반이 다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은 국가주의나 관료주의에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면 일상적인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1년에 한 두세 번, 잘해봐야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있는 정도의 회의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집행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진정한 자치의 마중물로서의 중간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마을의 교육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체계적인 지원, 그다음에 관청이 하기 어려운 걸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서로를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망을 만드는 것 등을 좀 제안해자 이런 같은 측면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 중간지원 조직을 유형화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세분화될 겁니다. 크게는 관청 단독 운영인 것 같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청 어느 한쪽에서 설립 운영하는 방식인데 대체로 현재까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많아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따 발표하신 분들이 나서겠습니다만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를 통해 중간지원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청만 공동 운영이죠. 미래교육지구 공동협력센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사무처 형태로 운영하고 학연 업무 등으로 현장교사가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민간 위탁 운영인데요. 업무 협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을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반주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을 담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단순 하청 업무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자료가 아니라 작년에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이 국가교육회의, 국주대 산업협력동담과 함께 중간조직 관련해서 현황 쟁점을 다룬 바가 있는데 당시 발표했던 우리 김현영 교수의 발표문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시점에서 또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할 여력이 없어서 작년 걸 준용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이따가 서울에서 한 분이 발표하실 텐데 자치구별로 이렇게 지자체가 주체죠. 아까 제가 얘기가 될 텐데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유형에 가까울 겁니다. 공동사무처 개념인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인데 지자체가 하기도 합니다만 법인이 이따 발표하실 부산이 대표적인 사례가 쭉 보시면 경기도는 워낙 자치구 숫자도 많고 인구도 많아서 워낙 시작된 지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의 센터들이 이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인천은 좀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7월 10일 날 남동구가 아니라 연수구 선악동에 있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만드는데 그때 이제 연수구와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 가고 최근에 인천에는 계안부가 문화재단, 교육재단이 만들어져서 중간지원조 영역의 합격을 일부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대덕이나 대전이나 충남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외에 뭐 괴산 사례라든지 수출 사례들은 워낙 유명해서 이 자리에서 뺀 것 같은데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드릴 얘기는 토론을 좀 같이 하기 위한 쟁점들을 제가 드려볼게요.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문제의식인데요. 저는 조금 논란을 하더라도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좀 의무화할 필요가 좀 공론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조례상에는 중간지원조직 혹은 무슨 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 혁신교육자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이해 부족, 이런 걸로 사실은 안정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무화가 좀 국민치롭습니다. 번째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의 독립성. 무슨 얘기냐면 중간 지원 조직이 애써서 민관의 협의를 통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의 책임자 위에 또 다른 책임자가 옥상화 구조가 계속 있는 거죠. 올라가면 다 뒤바뀌는. 이건 위계적 관료적 시스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논의와 집행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가? 전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데 중간 지원 조직끼리의 자치가 되면 안 되겠죠. 중간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끼리만 행복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총회위원회보다 사무처 성격이 강해요. 중간 지원 조직은. 그렇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설사 미리 들어가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관료주의에 또 다리 포섭될 수 있어요. 때문에 광역, 기초, 읍면동, 혁신교육단에서 다양한 교육법원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어떻게 잘 반영하는가라는 것들의 그 일상적 논의구조, 의결구조와의 결합,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총주도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민간주도의 운영 방식을 이제 본격화할 때가 됐다. 그러려면 중간지원 조직이 과도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벗어나야 됩니다. 중간지원 조직 프로그램을 다 내가 시작하면 또 다른 그 사무처를 넘어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제 정도 말씀, 저는 오늘 30분 줬는데 그렇게 길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제 얘기를 압축적으로 하고 뒤에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고 좀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드린 거니까 사실 만만한 의제들이 아니라서 그래도 좀 같이 얘기 나눠.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있는데 저는 관청의 행정을 대항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관계망 조직이 주력해 있습니다. 관계망과 관계적 노동이 중심이 돼야지 특정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혹은 예결사를 정리한다거나 혹은 서류 페이퍼 작업에 너무 많은 것을 뺏겨버리면 사실 중간지원 조직이 있으나 많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비영리 단체나 교육협동조,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도는 안정적으로 개혁되고 사회적 자본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은 혹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기, 특히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들,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특히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좀 보다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는 학교에서만 온전히 수행하기도 어렵고 마을에서만 온전히 수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거버넌스에서 저는 이제는 순천이나 시흥이나 저희 인천이나 다양한 지역에서 도전하고 실험하고 있는 것처럼 읍면동 단위 생활권역에서의 교육거버넌스로 그 외연이 확보되고 내포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이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개별학교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을 소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마을연계 교육과정으로 개념 정의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학교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 구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을을 콘텐츠화해서 학교가 먹기 좋게 입에 넣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들, 신뢰들, 힘들, 경험들을 어떻게 쌓게 하는 것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주도의 배움과 돌봄의 공간으로 마을 학교를 우리가 개념 정리했을 때 저는 분명한 것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너무 양이 적으면
질적 비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양만 들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양적 확대와 질적 상승을 위해서 마을 주도 배움과 돌봄의 공간, 마을 학교에 대해서도 중간 지원 조직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한테 최근에 관심 갖는 것은 마을 학교 운영자들, 마을 학교 프로그램이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발달의 결선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발달의 관점에서 마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30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10분 약간 넘게 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혁신교육지구가 10년이 되죠. 10년 동안 많은 양적 변화가 있었고요. 질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다시 제도화된 영역에서의 법제도 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의 어려움도 소통되고 또 그 가능성도 확인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중간 지원 조직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정책을 제안하고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 부족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